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한수 멘토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S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. 어제 이 카리나 씨께서 열애설을 인정한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슈였죠. 그리고 오늘 이 NCT 위시라는 그룹이 데뷔를 합니다. 데뷔를 하면서 오늘 오후 6시에 데뷔 싱글 앨범인 위시라는 앨범을 발매를 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소식과 같이 최근에 SM이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실적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. 그리고 최근 이슈들 관련된 거 체크를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앞으로 이 SM이 나아갈 이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지 오늘 영상에서 우리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번 달이었죠. 이번 달 초에 이 SM에서 이렇게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% 이상 변동을 한 이러한 공시로 인해서 이걸로 매출액과 실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한번 보시면요.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당해 사업연도가 23년이에요, 여러분. 23년이고 이 직전이 22년도입니다. 자, 보시면 이 단위는 원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읽으면 돼요. 직전 사업연도인 22년에 약 8,507억 원 가량 매출액을 경신했습니다. 근데 당해 사업년 23년대 9,599억 원으로 당초에 이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던 실적 컨센서스보다 약간 소폭 증가를 한 이런 실적이었죠.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인 22년에 910억 원 정도를 달성을 했는데 23년도엔 약 1153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증감 비율을 보시면요 26.8%라는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. 당기순이익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에요. 직전 3년도에 당기순이익은요 820억 원 조금 넘어가는 이 수치로 달성을 해줬는데 23년도 당기순이익은 115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증감 비율로 보시면 40%가 넘어가는 41%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, 이러한 이유가 여기 나와요.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, 이 SM에서 직접 밝힌 원인은 당사 아티스트들이 활동 증가에 따른 별도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, 그리고 연결 기준 당시 단기순이익이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이었죠. 애당초 이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던 SM의 실적을 한번 좀 보시면요. 23년도 연결 기준에서 매출액이 약 9,503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매출액은 9,599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매출액은 예상보다 조금 더 증가를 해주는 흐름이었는데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는 소폭 감소가 있었어요. 근데 사람들이 좀 많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. 이 K-팝 시장이 이제 이 BTS의 군대 입대부터 뭐 시작을 해가지고 이 K-팝 시장이 조금 휘청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냐. 이렇게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. 근데 한번 좀 보시면요. 이 예상했던 컨센서스 예상치보다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소폭 하락한 건 맞지만 이 22년도랑 놓고 비교를 했을 때는 다 증가를 했습니다. 매출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를 했어요.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 줬다. 이렇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바로 이 시장에서도 주가로 바로 반영이 됐었습니다.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폭 상승을 해주면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날에 2월 7일 같은 날에 배당을 결정을 했습니다. 배당의 구분은요 결산 배당 방식이었고요. 한 주당 배당금은 1,200원, 그리고 이걸 시가로 환산해서 좀 환산 비율로 봤을 땐 1.3%에 해당하는 다소 높은 배당이다라고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배당을 안 하는 기업들에 좀 비하면 그래도 배당이 있는 게 낫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면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. 아마 뭐 대부분의 주주님들이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히 이렇게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부터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SM 관련된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. 이 에스파에는 카리나 씨가 이재용 배우님과 열애를 인정을 했다라는 기사가 어제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이렇게 막 가장 이슈였습니다. 근데 SM 엔터가 시총이 668억이 사라졌다는 뭐 기사예요. 근데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.
지난달 1월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있었던 이 프라다 패션쇼에서 만난 인연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연인으로 발전을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, 사실 어제 이 카리나 씨 이런 열애설이 아니었더라도 어제 여러분들 시장 자체의 상황이 사실 좋지 못했습니다. 코스닥이 1.5%, 1.58%인가 아무튼 어제 이렇게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. 굉장히 약세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다,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저도 요 보도를 좀 보고 좀 놀랬던 게 진짜 세대가 많이 지났구나 라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. 과거에 여러분들 이 아이돌이 연애를 한다 라는 거는 이 팬들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. 그래서 아마 조금 이제 쉬어가는 의미로 과거를 좀 한번 회상을 해보자면,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? 예, 이때 박진영 씨인데, 박진영 씨가 이때 당시 32살이었습니다. 근데 G.O.D의 리더였어요, 이때 당시. 근데 이때 이 열애를 함으로써 이때 한번 소속사에서 퇴출을 당했었던, 그런 웃었던 이런 사건이 있었죠. 32살이면 여자친구 있어야죠 하면서, 이게 그 당시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 모습입니다. 지금으로부터 불과 20년 남짓 밖에 안 됐던 그런 사건이었는데, 정말 그 시간 동안 많은 이 세대들이 좀 진짜 많이 갈려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파가 4세대 아이돌이죠. 그러니까 이 4세대부터는 뭔가 진짜 이 마인드셋부터가 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 시대와는 좀 많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,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아마 우리 여러분도 공감을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여기까지 좀 보셨으면 이제 또 다른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 봐야겠죠. 바로 이 이슈입니다. 자, 우리가 주주라면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 사실 이러한 이슈에 좀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. NCT 위시가요, 오늘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. 오늘이죠. 2월 28일 위시로 전 세계 겨냥을 시작한다라는 이슈예요. 여기서 제가 좀 간략히 좀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, 이 NCT 위시라는 이 그룹이요, 이 그룹명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노래 앨범 제목이에요. 앨범 제목이고요. 요거는 그룹이고요. 아마 우리 여러분들 NCT랑 이 NCT 위시랑 뭐가 다르지? 이렇게 좀 의아하신 분들 많을까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,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NCT라는 그룹의 유닛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당연히 소속사도 같은 SM 엔터테인먼트고요. 대신에 레이블은 이 NCT 위시에 여러분 한국인 멤버가 2명이 있고요. 일본인 member가 4명이 있어요. 이 한국인은 시온, 제희라는 한국인 멤버 2명이 있고요. 이 일본인 쪽에는 리쿠, 유시, 료, 사쿠야, 이렇게 4명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은 이 소속사는 SM 엔터테인먼트로 다 같은데, 레이블은 일본의 이 에이벡스 엔터테인먼트라는 레이블 소속입니다. 그리고 이 총 6명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뭉쳤냐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자, 바로 이 NCT 유니버스 라스타, 이 프로그램 명입니다. NCT 유니버스 라스타트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,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명이에요. 이걸 통해서 결성이 된 아이돌 그룹입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출연진을 한번 좀 보시면요, 보아씨가 눈에 들어오죠. 이 보아씨가 총괄 프로듀서로서 이렇게 참여를 한 그런 그룹이다,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본과 우리나라, 한국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 프로그램을 동시에 방영을 했었던, 아무튼 이 프로그램에서 선별된 그러한 아이돌이다,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그룹이 오늘 오후 6시에 이 위시라는 앨범, 이 데뷔곡이죠. 데뷔 앨범으로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죠. 멜론이나 벅스뮤직 이런 데에 이 앨범이 발매가 된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이 음원이 아니라 음반 있죠, 여러분. 음반은 언제 발매가 되냐면 이제 다음 달 3월 달에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 6시에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들어가시면 아마 있을 거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여기까지 이 SM 관련된 실적, 그리고 배당, 그리고 최근 이슈들을 좀 알아봤다면, 이제 우리가 좀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내용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좀 보시면요, 과거 23년도 여러분 이때죠. 이때
SM 그 경영권 인수 관련해서 굉장히 잡음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이 변동성이 큰 이러한 차트를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때 당시 카카오와 하이브 덕분에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또 카카오와 하이브 덕분에 경영권 폭락도 맞았었던, 그때는 뭐 진짜 뭐 거의 동네 북이었다시피 이렇게 좀 흘러갔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. 가장 최근 들어와서 23년도 약 11월경에 이때는 또 이 시세 조종 사건 관련해서 전형직 경영진이 피의자로 입건이 되는 소식 때 이때 또 주가가 추가적인 또 조정을 맞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 과거 차트는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분석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이 차트의 흐름만 놓고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. 가장 그나마 최근이었던 23년 지난해 말, 이때 한 10월, 11월 막 이때부터 이 뭐 시세 조정 사건 관련해서 뭐 이런 뭐 잡음들도 있었고, 그리고 에스파가 이때 미니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 그때 조금 부진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도 이 좀 이렇게 악재의 재료로 좀 더해졌었고, 그리고 이때 당시 굉장히 이 악화가 된 영업 상황, 뭐 BTS도 군대 가고, 물론 BTS가 SM 소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류 K-팝에 같이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나라 아티스트 같은 아티스트로서 그러한 소식들 때문에 굉장히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가 엄청난 약세였습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실 그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그나마 이때죠. 이때 이 SM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요. 그리고 이때부터는 좀 이제 지금은 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, 이런 것들을 좀 다들 좀 알기 시작해서 그나마 조금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이때 최저점 변곡점을 맞고 엄청나게 그나마 미약하지만 그래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오늘 장에서도 여러분 지금 현재 2.3% 상승을 해주면서 79,700원에서 한참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. 지금 현재 시간이 여러분 오전 9시 57분이니까 그러니까 한참 오전 장일 지금 막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차트를 조금만 더 당겨서 좀 더 미시적으로 좀 한번 보시면요, 이렇게 한번 좀 당겨 볼게요. 이게 어제였습니다. 어제 좀 보시면요, 어제 종가가 거의 3.4% 빠지면서 장 마무리를 했는데, 어제 이 코스닥 자체가 한 1.58% 정도 빠지면서 굉장히 약세 장이었고, 이거 플러스 카리나씨 열애설 이러한 좀 악재가 겹치면서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. 그래서 어제 여러분 파란 색깔이 11선이거든요. 어제 이 11선을 이탈을 했어요. 이탈을 했습니다. 가장 최근까지 11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21선과 이 노란색이 21선이고 파란색이 11선입니다. 이 11선과 21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그나마 좀 요 위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었는데, 어제 이것들을 이탈을 해주면서 그나마 여기 21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아래꼬리 올리면서 장 마무리를 해줬죠. 그래서 오늘 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, 다시 이 이탈한 11선을 다시 복귀를 해줄 수 있느냐,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단편적으로는 중요시 봐야 할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땐 이 21선이 어제 이렇게 지지를 해줬잖아요. 그래서 지지 라인은 약 77,300원 요 근처에서는 지금 계속 지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저항 라인 자체는 지금 요 위에 굉장히 많은 이 매물대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가장 최근 거래일 이때 그리고 이때죠. 이때 저항에 밀렸었던 라인이었던 한 요 정도 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약 82,600원이네요. 약 82,600원 라인에선 여전히 저항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,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가가 이 이전의 영광을 회복을 하기 위해선 좀 굉장히 좀 먼 길을 가야 한다는 건 우리 주주님들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. 근데 그래도 그나마 고무적인 건 이제 좀 사람들이 이때 지금 최근에 가장 최저점을 맞았죠. 그래서 이때가 좀 변곡점 역할을 해주면서 지금까지 조금 미약하지만 조금 더 봐야지 보다 명확해집니다. 근데 그치만 지금 단편적으로는 이 저점을 그래도 미약하지만 올려가 주고 있다는 거, 이러한 흐름과도 동시에 더불어서 지금 여러분 이제 겨울 다 갔죠. 겨울 다 지나가고 이제 날씨가 좀 풀립니다. 이러면 이 사람들 자체가 이 문화 여가 생활에 조금 더 지갑을 그런 좀 환경들이 그나마 조금 더 날씨가 추울 때보다 그나마 조금 더 쉽게 더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과,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내수 시장 자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굉장히 약세지만 지금 범글로벌적인 시선을 우리가 좀 보면요,
엄청난 강세입니다. 지금 우리나라가 이쪽에 있잖아요. 근데 여기 당연히 우리나라 근처니까 이렇게 핑크 색깔 이런 점이 빼곡히 있지만 지금 이제 뭐 북미 그리고 유럽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 아프리카 보이시죠? 여기가 굉장히 노다지예요. 여기가 지금 여기에 이 대한민국 K-팝이 왜 진출을 좀 못하고 있냐면 얘네는 스마트폰이 많이 없습니다. 이 아프리카 친구들은 뭐 거의 뭐 한 반에 뭐 50명 뭐 이렇게 있다는데 이 50명 중에 뭐 한 두세 명, 뭐 5명 있을까 말까래요. 그래서 한 명이 이 뭐 케이팝을 틀면은 나머지 친구들이 옆에서 막 10명, 15명씩 막 같이 막 춤 따라 추고 아직까지 이런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디지털 문화라고 하죠. 디지털 문화 자체가 보급률이 많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3년까지는 이렇게 흘러갔지만 아마 24년도, 25년도, 26년도 흐르면 흐를수록 이 아이들도 스마트폰 같은 것들 이러한 어떠한 뭐 디지털 전자기기의 보급률이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서도 아마 분명히 수요가 발생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이미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견조하게 이 시장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.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단편적으로는요 우리가 차트를 보면 뭐 여기가 지지 라인이고 여기가 저항 라인이고 뭐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차트를 좀 거시적으로 놓고 보시면요 이제 거의 저점을 다 다졌습니다. 다졌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조건 차트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.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아유, 죄송합니다.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 SM에 관련된 이야기들, 뭐 실적, 배당, 그리고 최근 이슈들, 그리고 이 주가에 관련된 내용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을 나눠보았고요. 오늘 영상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저희 대기업이란 기업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이 섹터 자체가 방송, 그리고 연예 엔터, 그리고 인터넷 교육 산업 이렇게 있어요. 근데 당연히 이 엔터테인먼트가 저의 담당 업종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제가 좀 애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, 우리 시청자님들, 우리 구독자님들과 거의 제가 아마 한마음 한뜻일 거예요. 저도 똑같이 제가 이 맡은 업종이다 보니까 정말 불티나게 불장으로 팍팍팍 우상향을 해줬으면 그런 좋겠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최근에 뭐 이슈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정보들이 이렇게 또 들려온다면 제가 이렇게 우리 여러분께 잘 취합을 해가지고 브리핑을 드리는 그러한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. 저희 영상에도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 나눠보았고요.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